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일본 참여연 선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투표율 48.5%로 과반도 넘기지 못한 저조한 투표율이었는데요.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베는 일본 국민들이 정치적 안정을 선택했다 자평했는데 여러 언론, 또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베의 승리다, 아니다, 패배다 이 의견이 갈리거든요. 네.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선거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베의 취임을 묻는 중간 선거적인 성격이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개헌 여부를 묻는 그런 성격의 선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베 정부를 신임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러나 이제 개헌 이제 그 발의선이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헌에는 그렇게 동조를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 승리다. 어떤 면에서는 뭐 사실상 패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자민당은 9석 감소, 연립여당은 6석이 감소했다. 이런 결과고. 네. 그 선거 전에 자민당 또 연립여당 쪽에서 그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았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낮게 잡은 네.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낮게 잡은 거는 사실 아베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50% 미만을 이제 계속 보였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 7월 1일 날 우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여론에서 상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10월 달에 이제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청에서 발표한 그 노후에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그 얘기로 연금 문제가 또 발생을 하면서 예. 사실 사실 선거 전에는 그렇게 큰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는 아마 그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53석만 이제 해도 뭐 승리하는 거다 이렇게 낮게 이제 잡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실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비세 인상이나 연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리 한국을 좀 때리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도 어떤 그 적지 않이 있기는 있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전에 선거만 하더라도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 도발을 이제 계속 감행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전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북한의 어떤 이슈가 없어진 상황에서 예. 외교적인 어떤 갈등 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한국 쪽에 좀 쏠리게 해서 선거전에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은 헌법 구조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꽤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사실 일본 국민들은 그 과거서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40% 미만이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헌법을 이제 보통 평화 헌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 일본의 이제 바로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다 이런 뜻에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평화 헌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이 점을 매우 과거서부터 자긍심 있게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뭐 전쟁하지 않은 국가로 평화롭게 살았는데 다시 전쟁을 하는 국가 이렇게 갈까? 이것은 아직 그 소위 말 전쟁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고 그런 경험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헌법 개정에 대한 논리와 명분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제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젊은 층에서 아베를 많이 지지하던데 네. 이 젊은 층에게 여론조사해 보면 또 헌법을 바꾸는 것은 또 반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이제 이런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이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요. 헌법 개정이 뭔지에 대한 거를 아마 잘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아베 총리 임기가 2021년까지인데 네. 이거 당규를 수정해서 4연임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지금 2017년이죠. 2017년에 이제 당규를 개정을 해서 원래는 자민당 당규에 재임만 가능하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당규를 개정해서 3연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4연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장기 집권을 예.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에 따른 피로도도 상당히 지금 높은 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규를 4연임까지 하기 위해서 당규를 개정하고 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적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현재로서는 그 명분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4연임을 시도할 수 있을까는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예. 할 것 같습니다. 그 피로감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적 네. 반발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4연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국민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예. 아베 총리 자체가요. 과거부터 이제 사학재단에 대해서 아베 총리하고 또 부인 아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이 있었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참 좀 아베 총리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왜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는 것은 바로 이제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직접 뽑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 다수의 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 자민당 당내 내에서의 아베 세력이 아직까지는 좀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직이 연장이 가능한 것이죠. 예. 실장님 이번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라고 하던데 이것은 왜 그렇게 나왔다고 평가하십니까? 투표율이 사실 그렇게 항상 높지는 않습니다. 예. 60%라든가 한 50% 이 전후인데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굉장히 선거가 많이 치러집니다. 지방선거, 중의원, 참의원, 그래서 보통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큰 선거를 이제 치르는 경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라거나 이게 직접 투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뽑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적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적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이슈나 인물에 대해서 이 관심이 좀 적다고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발동이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투표율이 늘 높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에만 특별히 낮았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집계 결과가 48.8%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낮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번 선거가 또 참의원이기 때문에요. 예. 참의원 선거는 중의원하고 달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선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아베 총리가 개표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말은? 그렇죠. 이거는 작년 10월 30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은 이제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해 왔고, 논의를 하고자 이제 맞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8개월 정도 좀 대법원의 판결과 일단 피해자 중심에서의 어떤 논의도 필요했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을 지체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진 것이 바로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안을 제대로 갖고 와라.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어느 촉구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베 총리 또 일본 담당자들이 강제징용 재판과는 상관없다. 보복이 아니다.
뭐 안보 문제다, 북한 뭐 밀수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다시 청구권 협정 위반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명분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처음에 그 수출 그 규제 조치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는 이미 그 전에 3월 달에 이제 아스타로 부총리가 이미 경제보복에 관련된 것을 이미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수출 규제 조치가 누가 봐도 이것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라고 다들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이걸 WTO라든가 제소를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그 아베 총리가 G20 오사카 회의에서 이야기한 자유무역주의 수호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어긋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말을 싹 바꾸죠. 그러면서 예. 이제 그 우리나라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수출 규제가 안보에 관련된 거다, 안보상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예. 자, WTO 일반 이사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열리고 국제 여론도 일본에 비판적이고 일본 국내 여론도 아베에 비판적이고 그러면은 내년에 올림픽도 있는데 과연 아베 정부가 언제까지 이런 무역 정장을 할 수 있는가?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 무역 전쟁을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사실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제 장기화를 아마 염두에 두고 이것이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명분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해봤자 결국 부메랑으로 일본 경제에 미칠 타격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그 나라에서 지금 일고 있는 그 일본 물품을 사지 말자라는가. 예. 그 다음에 여행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일본의 그 지방 경제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 그 국민들이 가서 관광을 하면서 쓰는 그 비용으로 사실 지방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관광객이 가지 않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그 일본 경제가 안 좋아질 거는 뻔하기 때문에 예. 이게 장기화가 일본 경제에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기화는 안 가려고 아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내년에 올림픽은 뭐 크게는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올림픽은 아직 뭐 1년 정도 더 남아 있는 상태니까 이 관계가 뭐 1년 이상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실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던 불매운동, 우리의 자발적 불매운동. 일본 내에서 국민들이나 일본 관료들은 우리의 이런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사실 이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큰 영향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어떻게든지 좀 타협점을 찾고 봉합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2016년도 12월에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소미아라는 것이. 그런데 사실 한 3년 좀 미만인데요. 이 협정을 통해서 한일 간의 군사 정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서로 잘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라고는 사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것은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 수출 규제의 명분을 안보로 들었기 때문에 안보 관련된 신뢰를 할 수 없다. 안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그러면 우리도 일본을 신뢰할 수 없으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좀 유보하겠다,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